네, 안녕하십니까. 극전환경 접착 소재 및 구조의 기계적 성능평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극전환경 접착 소재라고 하면 매우 생소하실 텐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로서 두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접 부위, 극존 2차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고요. 이후에 그 인슐레이션 단열부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복합 소재로 된 2차 방벽, 그러니까 2차로 LNG 노출을 막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LNG 노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타이트니스, 그러니까 기밀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에서 용접이 아닌 접착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에서나 지금 보고 있는 LNG 운반선의 수주 실적에 대해서 지금 2020년 이후의 기준으로는 모든 발주량이 이 접착부를 가지는 단열 시스템이 시공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런 접착부는 실제 한국조선소 이외의 GTT사, 그러니까 마크3라는 단열 시스템, 접착부를 가지는 마크3라는 단열 시스템의 기술 사용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 외에는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가능한 국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접착제의 접착 공정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TBP 에리어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접착부가 폴리우레탄 45계열이 도포된 모습입니다. 이 위에 플렉시블 세컨드리 베리어 FSB라는 소재를 얹고 지금 보시는 핫패드 큐어링 8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뉴얼하게 작업하는 부분으로서 80도짜리 공기를 200ml의 압력을 가하면서 8시간 동안 80도의 공기를 8시간 동안 경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크3 시스템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가지고 있는 GTT4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GTT4의 랩 프로세스 00-05 라는 규정에 따라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고, 이 테스트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제가 입회 시험을 수행해 봤었는데, 수행 과정은 실제 이제 2차 방벽 접착부를 선박 건조 공정과 동일한 모든 환경, 대략적으로 83개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83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50mm 바이 50mm의 시험편을 제작하고 강도 기준 한 시나리오당 5개의 시험편에 대해서 37.5kN의 고하중을 견딜 수 있다라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지만 선박 건조 가능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극저온용 접착제는 상온에서의 연신율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은 점수군에서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존 극저온 접착제인 폴리우레탄과 에폭시 계열의 경우 온도, 경화 과정에서의 온도 민감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서 GT4의 그 접착 시공에 대한 품질 검정 입회 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로서 2차 방벽 소재, 이전에 인서덕 시간에 설명드렸던 FSB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한국카본 업체가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제 2차 방벽의 가장 중요한 인장물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제를 진행한 모습인데, 기존의 GTT4에서는 M3101이라는 규격을 적용해서 인장 시험을 수행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 규격은 스트립 메소드로서 플라이우드 그립에 복합 소재를 접착을 해서 압력과 인장 하중을 통해서 그립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SS 커브를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드롭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이우드와 2차 방벽 사이에 붙는 접착제의 고점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스트립 부분의 인라인 축이 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제 선행연구 분석에서 일본 기업 중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주로 납품하는 기업에서 개발한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이 접착제는 극저온 접착제로 CN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요 원자재는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문방구에서 볼 수 있는 5초 본드의 주요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경화 속도가 빠르고 극존에 쓸 수 있다는 일본의 선행연구 기업이 있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기반의 새로운 접착제를 극존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접근으로 기존의 GTT4의 M3101 규격과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스트립 메소드, 극존용 필름 메터리에 대한 스트립 메소드를 적용한 결과 일단 시한편 파다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부터 상온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영하 170도의 극저온으로 온도 구간이 바뀌는 것으로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시면은 상온 영하 70도, 그다음 영하 110도, 영하 170도에서의 그래프 비교, 단순히 동일한 소재에 대해서 인정시험 메소드 방법만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파란색 심볼로 된 게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메소드로 동일한 소재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고, 붉은색이 기존의 M3101 메소드로 취득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상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존 접착제, 폴리우레탄 계열 접착제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연신율이 높아서 필름 메터리얼이 고신율을 견디지 못하고 스트립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료 파동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스트립이 슬립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외에도 이제 극저온 구간에서는 강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폴리우레탄 계열 같은 경우는 접착 면적이 넓고 이로 인해서 그 열수축량의 차이로 서머 스트레스를 가해서 낮은 강도에서 파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에틸시아노클레이트 접착제가 극저온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ECA에서 저희가 첨가제로서 선정한 소재는 시트르엑시드랑 그 다음에 폴리메틸 메타클레이트 PMMA라고 불리는 첨가제입니다. 먼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분자식인데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ECA 리액션 그러니까 ECA 리액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에틸시아노클레이트는 수분과 경화하는 메커니즘인데, 에틸시아노클레이트 공기 중의 습도와 반응을 해서 수산화기 하이드록실기를 생성되고, 이 하이드록실기가 반응하지 않은 ECA와 또 결합하는 형태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기가 많은 것이 에틸시아노클레이트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경화에 매우 중요한데, 이 시트르산의 구조를 보시면은 하이드록실기가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하이드록실기로 인해서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결합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경화 가속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M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소재는 아니지만 기존의 PMMA 물성은 극저온 환경에서 인증을 받았고 매우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체량이 높기 때문에 시아노클레이트의 점성과 그 다음에 극저온 환경에서 기회적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계를 해서 두 종의 첨가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폴리우레탄 계열과 에틸시아노클레이트 계열 두 종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였고, PU 글루, 기존의 극저온 접착제인 PU 글루 같은 경우에는 온도 민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35도의 가열 환경에서 7시간 경화하였고, 특히 PU45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와 동일한 온도 환경에서 상온 경화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시험에 대한 평가 결과 CAPM, 그러니까 PMMA가 첨가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가 가장 강도가 높았고, 기존의 극저온 접착제에서 가장 강도가 우수한 PU45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된 CAPM 접착제보다 강도가 약간 낮고 그 다음에 신율도 낮은 것으로 보아 극저온 환경에서 CAPM 소재의 적용 적합성은 1차적으로 판단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PM보다 낮은 강도, 그리고 기존의 극저온 접착제보다 강도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트르산이 경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경화를 위한 ECA 연결 고리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서 극저온 환경에서 기회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실제 펠로우십, PNU 펠로우십 참여하면서 연구개발 수행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